드디어 TVN이 전국에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던 시그널 시즌2 편성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제2의 선제업고 티어, 코믹 연기 최강자의 화려한 귀환, 이에 더해 TVN의 간판 시리즈까지 화려한 드라마들이 한가득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시그널2에 대한 정보를 시작으로 2025년 TVN 드라마 기대작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그널 시즌2입니다. 시그널은 장르물의 대가로 불리는 김은희 작가의 작품으로 과거로부터 걸려온 간절한 무전으로 연결된 현재와 과거의 형사들이 오래된 미제 사건들을 다시 파헤치는 드라마인데요. 김혜수, 이재훈, 조진웅이 열연을 펼쳤으며 타임슬립과 미제 사건에 대한 추리 장르물을 절묘하게 조합해 설득력 있게 풀어내며 극적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감동 때문에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즌2 제작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10일 CJ ENM이 콘텐츠 관련 행사를 진행했는데 내년은 TVN의 2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시그널 시즌2를 방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죠. 시그널 시즌1이 TVN의 10주년 기념 작품이었는데 이로써 시즌2도 TVN의 중요한 시기에 전파를 타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행사에서 김혜수가 영상을 통해 인사를 전달했는데 시즌2 스토리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 의하면 두 번째 시그널은 과거가 바뀌면서 현재까지 바뀌며 벌어지는 사건과 인물 간의 이야기라고 밝혔는데요. 시즌1의 엔딩에서는 조폭들이 이재한을 찾기 위해 병원으로 들이닥치고 차수영과 박혜영 또한 그를 찾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었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대 처벌할 수 없을 것 같던 권력을 무너뜨리는 일도 15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람을 만나는 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박혜영의 나레이션과 함께 여전히 의지에 차 미소를 짓는 이재한의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따라서 김혜수의 힌트와 엔딩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해보자면 시즌1에서는 이재한이 차수현, 박혜영과 무전기를 통해 소통하며 과거와 현재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면 시즌2에서는 주인공들이 함께 만나 부패한 권력을 고발하는 모습을 그려갈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주된 이야기가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타임슬립과 관련한 요소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몇 달 전 조진웅이 한 행사에서 시즌2의 대본에 대해 언급했는데 시작부터 무전을 치는 장면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되죠. 그게 어떻게 시나리오는 왔는데 읽어볼까 그러면 첫 장을 딱 폈더니 이재한 형사님 이러더라고. 그래서 에이씨 뭐야 이거. 이뿐만 아니라 이재훈도 작년에 개봉한 영화 탈주 인터뷰에서 시그널 시즌2 대본에 대한 소감을 밝혔는데요.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대본을 보고 와 미쳤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 대본이 다 나온 것은 아니고 초반 정도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시지? 라며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드리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죠. 한편 시즌2에서는 뉴페이스가 등장할 예정인데요. 한간에는 구교환이 합류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이는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그 대신 응답하라 1988의 정봉이, 안재홍 배우가 합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안재홍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시그널 시즌2에 대한 소식들이 추가되는 대로 빠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시그널 시즌2는 TVN에서 내년 상반기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 TVN 드라마 기대작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작품은 제2의 선제업고 티어로 가장 유력한 견우와 선녀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견우와 선녀는 여고생 무당이 첫사랑을 직접 구하는 내용을 담은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남주가 여주를 구한다는 설정 때문에 TVN에서는 제2의 선제업고 티어로 견우와 선녀를 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미 캐스팅부터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여고생, 밤에는 무당 천지선녀로 이중 생활을 하는 박성아 역을, 지금 우리 학교는 조희연이, 그리고 애군을 몰고 다니는 남자 주인공 백연우는 바로 추영우가 맡는다고 합니다. 추영우는 옥시부인전에서 1인 2역을 맡으며 괴물 신인으로 떠올랐는데 1월에 넷플릭스에서 연이어 공개된 중증외상센터에서도 주지훈의 제자 역을 맡으면서 단번에 스타가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이미 추영우와 조희연은 학교 2021에서 러브라인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무르익은 로맨스 케미까지 기대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드라마 견우와 선녀는 12부작의 수목 드라마로 TVN에서 6월 방영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5년 코미디 최고 기대작 드라마 프로보노입니다. 프로보노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인데요. 드라마의 제목에서처럼 출세에 목맨 속물판사가 본의 아니게 공익변호사가 되는 이야기를 담은 코믹 휴먼 법정물을 그린다고 합니다. 프로보노는 다른 드라마들과는 달리 캐스팅 정보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캐스팅 정보가 일부 공개되었는데 제가 왜 이 드라마를 2025년 최고 코미디 기대작으로 설명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은 배우가 바로 조정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정석은 미친 연기 실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행복의 나라로 변호사 연기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SNL에서 보여줬던 AI 로봇 연기는 장성급 코미디언들의 존재감을 위협할 정도로 코믹함과 뻔뻔함으로 넘쳐 흘렀죠. 이에 더해 프로보노의 연출을 바로 김성윤 PD가 맡는다고 하는데 김성윤 PD는 이태원 클라스를 연출한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따라서 드라마에서 대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캐스팅과 연출진을 최정상급 인물들로 꾸리게 된 건데요. 작년에는 이렇다 할 코미디 장르가 없었는데 올해에는 프로보노가 시청자들의 배꼽을 모조리 앗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 프로보노는 TVN에서 하반기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젊은 변호사들의 청춘 성장 스토리 서초동입니다. 서초동은 각종 로펌들이 모인 서초동에서 같은 건물 안 각각 다른 로펌에서 일하는 어쏘 변호사들이 삶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법정 오피스 이야기를 그린다고 하는데요. 주연으로는 팩트폭력 논리 만렙의 9년차 변호사 안주영 역을 이종석이, 수습기간을 막 끝낸 열정 넘치는 신입 변호사 강희지 역을 문가영이 맡는다고 합니다. 이로써 문가영은 차기작 그놈은 흑염룡에 이어 올해 2번이나 TVN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으로 TVN의 딸이라고 불려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강유석, 류혜영, 임성재가 추가로 캐스팅 소식을 알리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드라마 서초동은 12부작의 토일 드라마로 TVN에서 7월 5일 방영 예정입니다. 이어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담은 드라마 태풍상사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IMF 부도 위기를 온몸으로 맞았지만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중소기업과 그 가족들의 고군분투를 그린다고 하는데요. 예상컨대 IMF 시대를 연대와 따뜻한 휴머니즘으로 생존해낸 평범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위로를 담은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태풍상사의 캐스팅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태풍상사를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강태풍 역을 아이돌 출신 배우 이준호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찍이 취업 전선에 뛰어든 K장녀이자 태풍상사 영업대표인 오미숙을 김미나가 연기한다고 합니다. 이준호의 경우 아이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킹더랜드와 오솜의 붉은 끝동으로 미친 연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배우라는 직업적 변신을 완벽하게 달성해냈죠. 그런데 이준호보다도 더 주목해야 할 배우는 바로 김미나인데요. 매력적인 분위기를 지닌 배우 김미나는 파친코에서 선자를 연기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작년 말에는 조명가게에도 출연하며 라이징 스타가 되었죠. 김미나가 TV 드라마의 주연으로 등장하는 것은 태풍상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는 또 어떤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 태풍상사는 16부작의 토일 드라마로 TVN에서 9월 27일 방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TVN의 타임슬립 장르 드라마 폭군의 셰프입니다. 폭군의 셰프는 타임슬립한 프렌치 셰프가 최악의 폭군이면서 최고의 미식가인 왕을 만나게 되면서 500년을 뛰어넘는 판타지 서바이벌 로맨스를 그린다고 하는데요. 주연으로는 명랑하면서도 강단 있는 성격을 가진 프렌치 셰프 연지영 역을 소녀시대 이민아가, 연지영이 일하는 수락관의 주인이자 조선의 왕 이헌 역을 이채민이 연기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헌 역은 원래 이번에 오징어 게임 2로 전 세계에 얼굴을 알린 전재준이 연기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SNS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바람에 하차하게 되었죠. 예상치 못한 캐스팅 변동이었기 때문에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기대하셔도 좋은 게 폭군의 셰프 연출을 바로 장태우 감독이 맡았다는 겁니다. 장태우 감독은 SBS에서 쩐의 전쟁, 바람의 하원,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별에서 온 그대까지 연출하며 드라마 씬에서 흥행불패 신화를 써왔는데요. 한동안 연출을 쉬다가 최근에 MBC 작품으로 복귀했는데 밤에 피는 꽃을 연출하며 다시 한번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죠. 타임슬립과 요리 장르가 합쳐진 데다가 최강의 연출진까지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12부작의 토일 드라마로 TVN에서 8월 16일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TVN이 도전하는 새로운 실험 드라마 이온보험입니다. 최고의 브레인만 모여있다는 한 보험회사 혁신상품 개발팀에서 새로운 이온보험 상품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이온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치화하고 그에 합당한 보험금을 책정하는 등 이온의 값을 매기는 적나라한 과정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이온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린 구파트너가 최고 시청률 21%를 달성하며 역대급 흥행을 보여줬는데 올해에는 이온보험이 이온보험이라는 아주 특이한 소재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재미를 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으로는 이동욱이 잘생긴 외모와 명석한 두뇌는 물론 입사하자마자 내놓은 상품마다 대박을 치며 빠르게 승진한 최고의 남자 노기준을, 이광수가 고객별 니즈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보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리스크 서베이어 안전만 역을 연기한다고 하죠. 이들뿐만 아니라 이주빈과 이다희가 합류 소식을 알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배우들의 케미입니다. 이광수는 이동욱과 이다희와 각각 핑계고와 런닝맨에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환상의 개그 콤비를 선보였었죠. 따라서 핑계고와 런닝맨의 찐팬이라면 이온보험은 무조건 시청해야 하는 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마
이혼보험은 12부작의 월화 드라마로 TVN에서 3월 31일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나를 찾고 싶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힐링 로맨스 미지의 서울입니다. 얼굴 빼고 모든 게 다른 쌍둥이 자매가 인생을 맞바꾸는 거짓말로 진짜 사랑과 인생을 찾아가는 로맨틱 성장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주연으로는 박보영이 쌍둥이 자매 유미지 유미래 역을 맡아 1인 2역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박보영은 이미 조정석과 함께 주연을 맡았던 오나의 귀신님에서 소심한 주방보조 역할과 음탕한 처녀귀신 역할을 함께 소화하며 매력적인 모습을 선사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1인 2역 또한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남자 주인공이자 대형 로펌 변호사 이호수 역에는 아이돌 그룹 갓세븐의 멤버 박진영이 맡았다고 합니다. 예상컨대 각각의 캐릭터가 서로를 만나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공감과 힐링 그리고 설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12부작의 토일 드라마로 TVN에서 5월 24일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TVN이 올해 드라마 씬을 정복하기 위해 꺼낸 비장의 카드,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입니다. 슬전생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프리퀄 작품으로 상급 종합병원 교수와 전공의들의 리얼한 병원 생활과 우정 이야기를 그린다고 하는데요. 스리생은 손만 댔다 하면 무조건 메가히트 시키는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의 대표 시리즈이죠. 이뿐만 아니라 주연으로는 고윤정, 신시아, 한예지, 강유석, 정준원 등 라이징 스타들이 대거 합류함으로써 새로운 연기 케미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실 슬전생은 작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 파업으로 의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자 방송이 무기한 연기됐죠. 현실과 동떨어진 의사미화라는 역풍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인데요. 한때는 방송이 아예 힘들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수백억에 달하는 제작비를 생으로 날릴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중증 외상센터가 초대박 히트를 쳐 의학 드라마 방영에 대한 포문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별들에게 물어봐가 역대급으로 폭망해버리면서 TVN이 급하게 방영을 결정한 것이죠. 과연 슬전생이 TVN의 영광을 되돌릴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슬전생은 12부작의 토일 드라마로 4월 12일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응답하라 시리즈입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레트로 드라마로 주된 키워드는 복고이지만 그와 별개로 막장 드라마와는 궤를 달리하는 깔끔한 전개와 치밀한 복선 그리고 수준 높은 연출로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방영 당시 워낙 높은 시청률과 인기를 기록했던지라 현재까지도 속편에 대한 떡밥과 예측이 난무하고 있죠. 응답하라 시리즈는 현재 응답하라 1997까지 나온 상태로 후속 시리즈로 응답하라 2002가 가장 유력합니다. 2002년의 경우 히딩코를 필두로 한 한일 월드컵 4강 진출, 싸이월드와 버디버디 등 각종 메신저의 등장, 샤기컷과 울프컷과 같은 니폰 스타일 등 매우 다양한 시대적 요소들이 있죠. 특히 2세대의 주요 대중들은 밀레니엄을 맞이해 매우 감상적이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익살스러운 소재를 무한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인데요. 그러나 신원호 PD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응답하라 2002가 제작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월드컵 저작권 때문인데요. 피파가 배포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식 후원사 외에는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명, 월드컵 마스코트 등 월드컵과 관련한 모든 저작물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연도들 중에서도 2002년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은 이유는 월드컵 때문이기 때문에 월드컵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응답하라 2002는 제작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젠가는 응답하라 2002가 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강력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TVN과 넷플릭스가 협업하게 된다면 넷플릭스의 자본력과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월드컵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현실적인 벽을 넘어 응답하라 시리즈가 2002년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재미난 콘텐츠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